안녕하세요. 오늘 경제 한 스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경제 뉴스를 읽다 보면 정말 자주 보이는 대출 3총사죠. LTV, DTI, DSR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LTV, 즉 담보인정 비율입니다. LTV는 자산, 주로 주택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즉 자산의 담보 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가격에 대해 주로 논의하므로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주택은 대부분 대출을 포함해서 매매하게 되는데요. 이때 구매하는 주택의 가치의 일정 비율만큼 대출을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LTV가 40%이면 계산식에 따라 4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대출의 기준이 주택의 담보 가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실거래가가 아닌 KB시세 및 다른 평가기관의 기준값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은 DTI, 즉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DTI는 개인의 소득을 고려하여 대출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즉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비율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LTV를 보완하기 위해 생긴 것인데요. LTV의 경우 개인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가격에 비례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추후 대출을 갚을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소득을 고려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DTI가 40%일 때 연봉 1억인 사람의 대출 가능 금액은 계산식에 따라 4천만 원입니다. 즉 원리금이 4천만 원 이내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봉의 기준은 공제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잡는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정확한 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SR, 즉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DSR은 개인의 빚이 총 얼마인지에 따라 대출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즉 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는 DTI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보다 까다롭습니다. DTI와 DSR 계산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DTI는 기타 대출에서는 이자만 고려하지만 DSR에서는 기타 대출에서도 원금을 포함한 금액, 즉 원리금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DTI보다 고려하는 빚의 금액이 더 크므로 DSR 규제가 강화될 경우 대출받는 금액이 더 낮을 것입니다. 이로써 부동산 관련 대출 3총사인 LTV, DTI, DSR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관련 경제 뉴스를 읽을 때 보다 쉽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